이번 방송은 신년 특집으로 무속인을 모시고 무속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속에 대해 관심 없으시거나 미신이라고 터부시하는 분들은 청취를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 박사와 이 작가 EJ 설 특집 스페셜 시작하겠습니다.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은 역시 또 설 특집으로 기존 에피소드와는 다른 특별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너무 특별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스페셜이지. 스페셜 뜻 몰라 이 새끼야? 저희가 말입니다. 원래 신년 때 네. 많이 보는 게 있어. 토정비결, 그치? 사주. 사주팔자 뭐 많이 보잖아. 그렇죠. 신년에 많이 보는데 이렇게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많이 봅니다. 그런 거. 미래가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겁나거든. 어떻게 요즘 대목입니까? 미래가 안 보이는 만큼 저희도 미래가 안 보입니다. 원래 우리 전 보시는 분들이 남의 미래를 잘 이야기하고 자기 미래는 전혀 못 보더라고. 맞습니다. 저번에 왜 한번 사건 있었잖아. 그래서 전 보러 갔는데 뭐 복채 문제인가 할 때 그 문제로 싸우다가 점쟁이가 칼에 찔려 죽었어요. 예,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한 5분 10분 뒤에 있을 자기 미래를 못 본 거지. 근데 이제 남의 미래를 보는 분들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특별하신 게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양 사는 무녀들, 속칭 우리가 흔히 무당 점쟁이라 부르는 두 분 모셨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섭외하는 우리도 웃기다. 원래 이제 이 박사하고 친분이 관계가 있으셨죠. 네. 이 박사 이제 종교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초청해서 강의도 한 번씩 쓰시고 한다고. 네, 맞아요. 뭐 이 박사 강의 때문에 하는 걸 텐데 어떤 이야기를 학생들한테 해줍니까? 보편적으로 학생들 궁금해하는 것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정말 귀신을 보냐 안 보냐라는 가장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가장 웃기지 않는 질문이고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그게 가장 재미나는 질문이고 이제 일단 학생들 그런 질문 많이 하고요. 정말 그 미래에 대해서 보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뭐 금전운, 직업군 뭐 이런 것들 이제 자기가 미래가 궁금한 것들을 일단 많이 물어보는 편인데 강의 내용이나 저희가 전 보는 내용이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사실 보통 이제 서민들이 많이 가시죠. 더 답답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말이죠.
재벌들 존나 좋아합니다. 존나 많이 가죠. 정치인들 더 좋아해. 전담 있어요, 전담. 아유, 전담 있어. 정말 전담 있어요. 나 맞아요. 저번 주에 말입니다. S그룹 전담 만나고 왔습니다. 아, 그래? 여기 산에 계신 분 아니야, 혹시 아니, 근처에? 아니, 만나고 왔는데 잘 안 가르쳐 주더라고. 어떤 얘기 했는지는 그 프라이버시 때문에. 근데 안 가르쳐 주는데 그 전담 담당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해요. 아주 유명하신 분들은요. 아니, 그리고 안 가르쳐 주기도 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까먹는데요. 아, 그래요? 저 사람한테 얘기했던 거를, 뭐, 다른 예를 들면은. 아니, 내가 궁금한 그런 거지. 그 사람들이 우리가 봤을 때 고민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찾아갔을까, 점쟁이를. 아니, 그룹의 총수면 기획조정실에서 다 기획이 되고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가고 정치인들 같으면 흔히 뭐 우리 그렇게 논리적이라고 하는 DJ조차도 조상의 산소를 옮긴 거 아니야. 대통령 되기 위해서. 이거 근데 거기다 나는 천주교 신자예요. 그렇지. 근데 어쨌든 산소는 옮겼다고. 뭐 이거는 뭐 기독교 신자인 정치인들도 많이 합니다. 풍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일단 무조건 된다 그러면 다 하는 거야. 일단 뭐 그랬는데 일단은 뭐 저희가 궁금한 게 어떻게 두 분은 어떻게 이 세계로 접어들으셨는지. 흔히 이제 우리가 신들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신병 났다, 몸이 아프다, 그래서 이걸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이 세계로 오셨는지. 아휴, 강의 내용이나 여기 이제 다 방송이 똑같죠. 그러면. 똑같네요. 질문이 다 똑같아요. 항상 보니까 미쳐서 왔어요. 미쳐서. 그러니까 어쨌든 신의 길도 선택이지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어떤 부분에서 놓이니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는 거고, 이제 뭐 보편적으로 아파서 오는 사람, 거의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 많은데 저는 솔직히 돈이 없어서 왔습니다. 정말로 그런 게 크게 큰 어떤 선택권이 그 당시에 저한테는 주어지지 않았고, 이 길이 저한테는 살 길이다. 근데 뭐 제가 몸이 아파서 이 길을 들어왔다고 거는 없었고요. 그렇게 온 지 한 10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는 원래 그러니까 10년 전에 잠깐 했다가 접었는데 사실은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종교계에 계셨었어요. 네. 종교계란 어디입니까? 원래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미륵불이라는 요새 이제 인터넷에 치시면 나오시는데 거기 이제 5대 종사셨고 저희 친정 엄마가 또 하셨었고, 그래서 저는 절대 이 길을 안 간다고 다짐하면서 도망 아닌 도망을 다니다가 결국에는 그 상황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상황이 정말 아는 분의 정말 말 그대로 구슬하는 데 갔다가 무당이 아닌 저한테 이제 조상이 실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영적 경험을 하면서 오게 된 거예요. 그 구슬 저한테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관계가 겨우 시작이 되는 거군요. 네. 근데 저는 잠깐만. 근데 네. 두 분 뭐 말 많아놓고 어느 분이라고 소개를 안 했잖아. 네. 소개를 소개하세요 그럼. 하세요. 저 안양에서 온 그냥 저희 일반 신도들이 지어준 별명이 날라리 무당 정연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족보가 뒤바뀐 우리 신딸이 저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저희 신딸인 저도 이제 안양에서 왔고요. 한지는 이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아직은 우리 세계에서는 애동이라고 부르고요. 신발은 제가 더 좋습니다. 처음 들어간 사람 신발이 원래 더 좋은 거죠. 그렇다고들 하더라고요. 제가 아주 한 40년 전에 우리 집에, 우리는 이제 전세로 들어갔었고 그 집에 사시는 집주인이 멀쩡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알아듣더니 갑자기 한 6개월 지나더니 이제 그 점집으로 바뀌어버렸어. 항상 제가 봤습니다. 그걸. 바로 옆에서 봤는데 뭐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안 되더라고. 있어요. 예. 병원에 그러니까 뭐 무슨 병명이 안 나와. 근데 맨날 맞아요. 아파서 누워 있어.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신내림이라는 굿 한번 하고 나니까 이제 괜찮아지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은 계속해서 하기 싫어해갖고 이걸 계속 거부했는데 결국은 끝내는 거부 못하고 거기에 빠져들어서 했었는데 굉장히 유명해져가지고 정말 서울 뭐 전라도 각지에서 내려왔었거든요. 사람들이 전 본다고. 근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연세가 이제 꽤 많아졌잖아. 요즘은 거의 못 맞춘다고. 본인도 얘기하더라고. 이 나이 먹으면 안 된다고. 저희도 신발이 옛날에는 떨어졌다고. 정년퇴 이미 없었는데 요즘은 생겼어요. 정말로. 아, 그래요? 예. 이게 나이가 많던 적던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많아요. 저희 이제 속칭 저희 직업에서는 굿은
이제 선생님들 어른들한테 경력 있는 분들한테 하고 젊은 애기들한테 보라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제 머리 못 깎아서 우리 신탄한테 자주 물어봅니다.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또 우리 그 은혜 누나 3년 남았는데 어떻게 될까 많이들 궁금해하거든요. 야, 정치평론가가 왜 지금. 아니 궁금해하고 물어보는겨.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우리 그래 누나도 아마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을 거야. 그래 청와대 밖으로 못 나가고 하면 들어가서 할지도 몰라. 묻잖아. 우리 최태민 딸이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얘기 나왔죠, 현몽. 그러니까 그렇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물어주는 거야. 누나 우리 물어줄게. 자 어떻습니까? 청와대 비서실 잘 들으세요. 전달해줘.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님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그 해에 당선될 때 하늘이 허락한 한 해였어요. 여러 우리 계통의 직업군에 있는 분들이 일단은 역대 대통령의 점을 구군을 봐야지 저희도 밥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예. 저희 직업이 왜 시대가 힘들면 많이 와서 점을 볼 것 같죠. 시대가 힘들면 점사비가 아까워서라도 오지 않는 게 제일 먼저 경제를 제일 빨리 알아볼 수 있는 게 저희 직업이에요. 근데 올해도 그러니까 변수들은 들어오는데 우리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하반기 운기에서 많이 변수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합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중간에 내려온다든가 이런 일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차기 대통령이 아직 그려지거나 각본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살아계실 것 같습니다. 차기 대통령 초기 안 오시는구나 지금. 저희 왔거든요, 솔직히. 네, 말을 못하지. 최태민 씨가 네.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맨 처음에 접근한 계기가 네. 현몽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최태민이 현몽을 꺼가지고 그걸 편지에 써서. 편지에 써서 청와대에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가 최태민 꿈에 와가지고 가르쳐 준 거지. 네. 네가 가서 우리 딸을 좀 이야기해줘라 이렇게. 내 우매한 딸이 케어. 잘 알아듣지 못하여 내가 앞길을 열어준 건데 그거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으니 네가 알려줘라. 그래서 편지 써가지고 둘이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거 아닙니까? 정윤회까지 이어져 온 건데 그 현몽이라는 게 우리는 잘 모르는데 어떤 거예요? 우리나라 태몽 전부 다 꾼다 그래요, 여자들. 태몽 거의 엄마들이 꺼주든가 주위 사람들이 꺼주든가 그러는데 이게 좋지 않거나 좋거나 어떤 것들에 흉몽사를 기를 때 꿈으로 선몽을 주는데 어쨌든 그 분도 그런 나라 일에 그런 게 어떤 꿈에 경치 정제. 저도 근데 여기 나오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 꿈꾸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알려줬는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건지 아니면 근접으로 하기 위한 그냥 사귄지는 모르는 알 수 없다.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우리 신딸께서 부모님 때부터 쭉 이렇게 해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 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지금 저번에 이상호 기자 나와서 얘기했지만 그렇지. 최태민의 딸 최순실도 현몽을 꾸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부모가 어떻게 그렇게 되면은 자동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자동으로 된다는 건 솔직히 저만 알고 있으니까는 통계학적으로는 모르겠고요. 근데 아무래도 유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길을 받고 태어났으면 아무래도 남들보다는 유별나게 좀 그런 게 맞겠죠? 그럴 수도 있다. 주위에 그럴 수 있다. 많이 봤습니까? 부모님을 이어서 대대로 하는. 네. 많이 봤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저희 이제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 손님들을 보면 그 전에 이쪽으로 많이 부모님이나 선대 쪽에서 이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오시면 더 잘 맞아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기운들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편견이나 시선이 있으니까 자식 때까지 이런 거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그럴 것 같은데. 당연하죠. 그런데 그래서 거의 초반에는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부모님하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여기 막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이제 넌 내 딸 아니다 라고까지 말이 나왔었고 근데 어떻게 또 흐르다 보니까 그렇다고 천일로는 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새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방금 내가 살기 위해서 했다 그랬는데 이거 안 하면 그러면 죽습니까? 죽을 만큼 고통이 있죠. 어떤 고통이 따르죠?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러니까 산 사람으로 살았던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거의 사람들이 인간 말종이라든가 아니면 미쳐 돌아간다든가 평범한 생활은 안 하고 살았었어요. 불가능하다. 그렇죠.
참 이해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만. 왜 그런 얘기 있잖아. 강신모, 세순모 그런 얘기 있잖아. 아 그래요? 모계로 특히나 많이 이제 그 신기가 유전처럼 내려오는 게 있다는 설이 이 무속을 그러니까 이쪽 그 무교를 전공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죠. 그 얼마 전에 보니까는 탤런트 정우근 씨도 갑자기 이제 신내림 받았잖아요. 근데 그분 했던 얘기가 나 이거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다. 나도 버티만큼 버텨봤는데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옛날 유명 탤런트들 뭐 김지미 씨도 그렇고요. 아, 나 저기 탤런트 얘기 나온 김에 궁금한 게 그 연예인이나 탤런트들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좀 그런 신기 비슷한 그런 기운이 좀 있어야 되나요? 왜냐면 내가 아닌 다른 걸 연기하잖아요. 아, 그렇죠. 저희도 저희가 아닌 다른 분을 연기하거든요. 어쨌든 사주팔자라고 보면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 스님, 신부님, 그리고 연예인, 그리고 뭐 흔히 말하는 업소 아가씨들. 아, 많은 사람들 상대해야 되고 뭐 이런 그때마다 달라요. 왜 연기를 하는 예술가인 분들도 비슷한 사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하는 다른 혼을 연기해야 될 때 저희 같은 사주들이 비슷한 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것도 표현하는 것도 뭐 한 번에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엄청나게 밀어붙여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평상시 그냥 쭉 살아가다가 갑자기 글을 신이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살다가. 그러니까 그쵸?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스로가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 사실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종교 뭐 기독교 이런 것도 안 믿어요. 저는 안 믿는데 이렇게 사는 제가 갑자기 어느 날 신이 내려가고 아파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네. 나 같은 놈은 아예 신이 안 와? 네. 그래서 일단 이런 저는 전혀 모르는 세계 이런 세계를 한번 특집으로 설이니까 준비해봤는데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번 모바일 게임의 그래픽 한계를 뛰어넘다. 풀 3D를 넘어선 화려한 그래픽과 짜릿한 타격감이 손안에 펼쳐진다. 삼국지 영혼의 혼이 깃든 최강의 스킬을 획득하고 쉴 틈 없는 콤보 공격으로 영혼 없는 세상을 대학살하라. 대학살 RPG 더 소울. 지금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 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자, 우리가 흔히 이제 무당 점 보시는 분들 점바치 뭐 이렇게 신내림 받은 사람 하여튼 따로 신을 모시잖아요. 점쟁이마다 다 신 모시면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뭐 관우신 등이 뭐 애기동자 두 분도 혹시 모시는 신이 있습니까? 나 근데 막 이제 직업적인 얘기인데 너무 웃겨. 뭐 자기 성은 정말 진짜 이신데 관우 장군이 왔대. 뭐 그러면 정말 족보에도 없는 장군이 어떻게 내려왔을까? 나 지금도 그런 게 굉장히 의아하거든요. 조상 내력 중에 이렇게 지켜보면 물에 빠져 안 죽은 조상 어딨고 애기 낳다 안 죽은 조상이 어딨어. 윗대에다 우물에 안 빠져 죽은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걸 너무 많이 사칭해가지고 뭐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자기 족보 찾아갖고 오라고 정말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직접 보시기에는 그런 거를 사짜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지. 정말로. 그러면 지금 뭐 모시고 계신 분 없습니까? 있죠, 저는. 누구를 모십니까? 저는 신령님이라고 얘기하는 건 솔직히 저희도 중간에 계급, 산자와 죽은 자의 절묘한 계급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가장 당신들이 살아생전에 죄를 안 짓고 어쨌든 공을 많이 들였고 그렇게 살아있는 분들이 중간에 매기체를 해서 하늘의 어떤 행위들을 당신들도 보고하러 가는 거거든요. 당신이 우리를 돕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늘이 돕는 거지. 근데 그런 매기체들을 조상신이라고 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신격화하는 게 많아요.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관우신 시장님 어떻게 줄기 없이 내려 어떤 분은 박정희 대통령도 모셨다는 분도 많아요. 그런 다 사자. 정말 진짜 어느 날 같은 모임에서 정말 대판 싸웠어요. 새마을 운동 들고 독일의 어떤 굿에 대한 문화를 갔는데 정말 진짜 역사 말아먹을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역사를 바로 알던가 모르면 하지를 말던가.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뭐 이 나라 맞죠? 맞는 얘기지만 죽은 사람들은 어떡할 거야? 그 밑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평등선을 갖고 여론에 대해서 조금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독고다이로 자기 마음대로 가는 무당들 정말 많아요. 그거에 비롯해서 나는
뭐 말 그대로 이순신 장군님이 오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분만을 믿고 가는 분이 많은데 저는 저희 외 불의에서 저희 외 증조 할머니가 그 중간에 역할을 하고 계시고 저희 또 외 할머니 밑으로 낳다가 4살 때 돌아가신 삼촌이 애기라는 지금 동자라는 아하. 명칭을 받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나 끈도 없이 갑자기 툭 끄려는 것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말이 안 된다. 무슨 매가 더. 근데 이럴 수는 있겠네. 우리 저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자기 아버지를 모실 수는 있겠네요. 그거는 있잖아, 그거는. 그럼요. 그럴 가능성 있죠. 저 퇴임하시고. 퇴임하시고 할 거 없으면 그거라도 하시면 뭐, 많이들 찾아가시겠는데. 아니, 그분이 옷 입는 센스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원색도 좋아하시고 하니까. 그니까. 의상 좀 괜찮네. 아니, 우리가 흔히 말이죠. 쓸데없는 일을 하는 사람 보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기술 배우고 그러잖아요. 아니, 좋은 기술 아니야, 이거? 보내주세요. 야, 저 새끼 잡혀가려고 진짜 환장했구나. 뭐, 추천해드립니다. 아주 좋은 직업이. 독박 쓰세요. 네. 그래요. 신내림을 할 땐 그런 거고. 근데, 흔히들, 아까 애기 동자 이런 얘기 했지만, 빙의 된다고 많이 하잖아요. 네. 특히 굿 막 할 때, 네. 아까 왜 뭐 물에 빠져 안 죽은 사람 없다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잘 안 풀리면 너 그 조상이 씌어가지고 너 그런 거라고, 풀어줘야 해서, 그래서 굿해서 풀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근데 진짜 왜 우리가 흔히 굿 보러 가면, 빙의돼서 막 하는 거 보면, 진짜 들어온 것 같아, 귀신이. 그런 느낌 많이 받거든요. 아, 그거는 왜 이렇게 여기 지금 세 분도 본인의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네. 뭐 어떤 분야를 나눠서 얘기하듯이 저희 직업에도 미래점을 잘 보는 사람과 그렇게 뭐 아까 풀어주는 거? 예, 그 귀신 빙의 돼서 그렇게 하시는 분과 또 그런 격차에 대한 것들이 있어 자기의 분야들은 전문 있어요. 분야가 전문 전문도 분야가. 예. 다르군요. 예. 그냥 이제 미래만 봐서 전문을 봐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씻김국 같은 거 하는 사람도 있고. 네.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거, 그런 굿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뭐. 얼마 전에도 박근혜 억대고 대통령. 뭐 문제가 있었지만, 보통 굿하면 뭐 몇백만 원씩, 몇천만씩 달라 그래서 그게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는데, 굿할 때 왜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죠? 재물값이 뭐 통돼지, 그러니까 역사예요. 왜 통돼지 올라가는 건 산실 형님한테 바친다는 재물이고 그 외에 근데 솔직히 어차피 여기까지 나온 거 닦아놓고 얘기하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요. 인건비가. 그렇죠. 왜냐하면 혼자 구슬 다 할 수가 없고 악사님 들어오셔야 되고 또 다른 내가 할 수 없는 분야의 선생님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차리기 위해서 제가 1년 반을 공부해서 저한테 구슬 의뢰하신다면 저는 싸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아까 전문 분야가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저기 두 분이 내림굿을 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투입되는 그 굿상 그리고 통돼지 그리고 그 구판을 할 그 장소를 빌려야 되죠. 그리고 악사 한 분하고 그때 무당이 한 5분 들어갔죠? 네, 그죠. 네. 7명 들어왔습니다. 7명 들어갔는데 그분들 하루 10시간 내내 굿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분들 일건비 그렇지. 그렇게 합치면은 돈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굿을 하기 때문에 체력도 있어야 바탕이 돼야 된다고 근데 보거든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게 그날만의 돈이 아니라 그게 그 사후로 쉽게 말하면 구슬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고민거리나 생활하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저희한테 다 의논을 하시고 저희는 그거를 해드리기 위해서 그날뿐만이 아니라 뭐 산을 기도 간다거나 바다를 기도를 간다거나 항상 저희가 그거로 인해서 이제 재물을 만들고 사후 관리도 되고. 그럼요. 그리고 제가 이제 흔히들 오시면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는 옛날로 따지면 정신과 의사나 마찬가지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정신과에 가서 그냥 대화만 해줘도 카운셀링비가 그렇죠. 발생하죠. 카운셀링비만 해도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게 작은 돈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 들어주는 것만 하셔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앞길을 어떻게 가라는 둥 이렇게 제시라는 거를 해드리는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그 굿값이 그렇게 그러니까는 정말 막 억대로 부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하는 아까 거죠. 얘기한 인건비나 또 상차림비 그럼요.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걸 하루 종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200만 원 나오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거기다가 뭐 500 이상 넘어가고 1000 이상 넘어가고 하면 그건 조금 문제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게다가 또 좀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도 좀 저명하신 분들이 와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제 표현이 맞나 모르겠네요. 이 가격이 좀 다르지 않나요?
오시는 당연한 분들이. 거고요. 그 1,200만 원으로 구슬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재물값이 얼마인데. 그러니까는 실상적으로 들어가는 뭐 사과의 배 그게 저희가 뭐 박스가 들어가는데. 박스가. 그럼요. 몇 박스씩 이렇게 올라가는 재물비만 해도 1,200만 원 들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뭐 7, 8명 들어오신다면 인건비 하루 종일 그리고 이제 뭐 구슬 이제 만약에 의뢰를 해서 이제 본인한테 어떤 것들이 진짜 아까 말대로 사후 관리. 아니 이 작가님 관상을 보니까는 구태놓고 안 되면 따지러 오게 생겼구만. 그렇죠. 그거 될 때까지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미친 듯이 뭐 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해서 다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구슬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그러니까 저는 굿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우울감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들을 풀어내지 못하면 사회에 대해서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맞아요. 가장 우울할 때 저희를 찾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느 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거에 대한 믿음. 그래서 시작을 그러니까 누가 한다고 찾아올 봐요. 거 아니에요, 힘들다고. 네. 그러면 아니, 그건 구슬해서 풀어내야 된다고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느냐고. 아무나 뭐 그러니까 모든 케이스가 다 구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일단 한 해의 운이죠. 하네. 그렇죠. 너무 안 좋아 보여. 그러면 풀어야 된다. 그렇죠. 아니면 근데 너무 안 좋았는데 구태도 안 돼요. 그럴 때 진짜. 너무 안 좋으면 구태도 안 돼요. 정말이에요. 하여튼 뭐 본인들은 어떤 직업적 자부심이 있을 테니까 구슬을 하면 분명히 나아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하는 거지. 아니면 구태도 소용이 없는데 구슬 하라 그러면 그건 진짜 사기꾼인 거. 그렇죠. 분명히 나을 거라고 판단하니까 그렇게 하느라고 보는데. 뭐 한국의 다른 종교들도 다 뭐 기복이 그치. 일단 기본이 돼 있으니까 거기도 다른 형태로 그걸 해소를 하잖아요 또. 그리고 굿이 좀 가격대가 워낙에 높아서 굿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 외에도 홍수막이 예, 홍수막이 정도 하는 것도 있어요. 홍수막이 뭐예요? 1년에 12달을 한 달 이달은 뭐 이게 이렇게 안 좋으니까 좀 피해 가세요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어느 한 군데를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어느 한 군데 종교를 맡게 됐다라 치면 그 제갓집들의 특권이에요. 아무 데서나 홍수맥이 그렇게 막 쉽게 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 나이만큼의 뭐 동전 그리고 자기 속옷 입었던 속옷 뭐 손발톱 그리고 저기 몸에 있는 채모 그런 거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뭐 놓고서 기도를 드린 다음에 뭐 어떻게 나올 것이다 예상 나오는 그리고 소정의 사례비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를 그러면 홍수막이라고 해요. 굿보다는 훨씬 더 급이 낮- 낮으면서도 그래도 어쨌든 자기 예. 기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근데 뭐 하여튼 홍수막이든 굿이든 보통 사람들은 안 할 것 같고 보통 우리 방송 듣는 분들은 궁금한 게 복채거든요. 복채는 얼마 정도 합니까? 기본적으로 5만 원이고요. 5만 원 정도. 예. 그럼 5만 원 정도 복채를 내면 얼마 정도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10분 30분 이렇게 봐주시는 겁니까? 본인이 원하는 시간까지. 그러니까 시간에 상관없이 몇 명을 물어보시든지 그분이 이제 뭐라 그럴까? 아, 그렇지. 본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 뭐 아들 뭐 그렇죠, 그렇죠. 며느리 그쵸, 여러 그쵸. 명 물어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 그분이 이제 우리는 계속 물어봐요. 얘기를 궁금한 거 해주고 있어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할 때까지. 예. 아, 진짜 막 여러 명 묻다 보면 이제 복채는 올라가겠네요. 근데 막 기본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할 수 없고. 그만이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봉투는 담아 성의로 그냥 이렇게 주면 그걸로 되는 거고. 근데 기본은 네. 한 5만 원 정도다. 이 작가님 정도 오신다면 한 20만 원 받을 것 같습니다. 왜요, 왜? 내 마음이니까. 사람마다 다르군요, 그게. 그럼요. 그것도 재미있는 게 나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생 시절에는 저기 우리 연정 씨가 얼마 안 받으시더라고. 대학원 때. 근데 나중에 이제 저기 학위 받고 그리고 임용되고 뭐 아니면 계약직으로라도 연구원이나 그런 거 된 다음에는 좀 받아? 나도 더 내고 싶어. 그리고 더 내는 거를 기꺼이 또 받으시고 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올해 이 박사 장가 가겠습니까? 아니요. 아니, 너무 단정지으신 거 아니에요? 그걸 깨기 위해서도 갈 수도 있어요, 얘는. 미쳤냐? 이거 봐요. 아니죠. 올해는 네. 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가면 안 좋습니까? 안 좋은 게 아니라 조금 더 뭔가를 좀 만들어내야 될 시점 같아서 올해 한 해 좀 더 쉬었다 내년에 부터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년에도 뭐 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볼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에 장가를 가려면 올해는 여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아, 그건 몰라요. 그 달에 만나서 그 달에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왜 여자운, 결혼운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박사? 올해 내년에? 내년? 내년에? 아, 내년에 있다. 결혼운이 내년에. 내년부터. 연애운은? 항상 있었던 것 같은데 본인이 낙질 못한 거겠죠. 오, 정답. 오. 이게 바로 방송에서 늘 얘기했던 이 박사를 지칭하는 단어. 줘도 못 먹는 애. 정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통 우리가 뭐 점 이렇게 하면 점만 보시는 분도 있고 뭐 관상 보는 분, 수상 보는 분 다 따로 있잖아요. 이것도 다 전문 분야죠. 전문 분야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어떻게 사주만 봅니까? 아니요, 근데 그때 달라요. 진짜. 근데 지금 뭐 여기 세 분 중에 어떤 분은 관상이 보이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사주를 풀어보고 싶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방울을 들어보고 싶은 분이 있고. 방은 뭐예요? 방울. 방울이요. 방울? 이 방울이요. 이거 뭡니까? 이거 흔들면 신이 내려오는 겁니까? 신을 청하는 거죠. 청하는 도구. 그래서 신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대신에? 그때는 빙의가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빙의가 되는 걸 좋아하는데요. 아까 정치인 분들 같은 경우 이런 거 싫어하세요. 정치인들 뭐 풀어갖고. 대화를 원하세요. 대화를. 자, 우리 3명 중에는 어떻습니까? 관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쉽게? 우리 수민이 신딸하고 네. 이 작가님 계속 관상 보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어떻습니까? 밖에서부터. 관상이. 복지 주셔야지 봐드리죠. 복지 드릴게. 선입금 후공수. 그럼 됐어, 안 봐. 내가 저럴까봐. 못 믿는 거지? 그리고 뭐 이렇게 풀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아까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있어요, 3명 중에? 대신 우리가 궁금한 청취자들 대신에 뭐 케이스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니까. 풀어서 하는 경우는 관상에 나오지 않는데 어떤 분야에 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사주팔자를 풀어서 보는 경우가 여기 있고요. 3명 중에는. 세작. 적어드려, 지금. 세 작가님 같은 경우는 풀어서 보고 싶고. 생년월일을 적어드리라고. 이 작가님은 관상을 보고 또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박사님은 원체 또 아는 분이시니까 말하면 그냥 헛소리로 들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제가 아까 이제 봤던 거는 이 작가의 관상이에요. 이 작가님 봤던 건 이제 기분 나쁘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저 이 작가님 상을 딱 보면 뱀상이다. 뭐 뱀상, 뱀이상. 뭐. 근데 그러니까 뱀같이 그러니까 뱀이라는 거는 되게 깔끔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칼같이 깔끔하고 쉽게 말하면 그 머리비가 비상하다. 영민하고. 네. 그렇죠. 영민하고 그 어떻게 보면 자기 이익에 되게 충실하셔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 네. 아마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얘는 사주를 봐야지. 사주를 봐야 돼. 네. 사주는 빨리 볼 수 있어요, 지금? 시간이 걸리나? 아니요. 또 네, 그럼 뭘 적어야 돼요? 생년월일이라고. 음력 생년월일시.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떻거나 성향이 어떻겠다라는. 본명은 윤종훈. 되게 애기 같아요. 그래요? 응, 그거는 이제 느낌에 그냥 그런 성향이 좀 있을 것 같은 느낌. 애기 같다는 게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 뭐랄까 자세히 보호를 하실 받아야 필요는 되는. 없어요. 대충 얘기해 주면 보호를 받아야 되는? 정확히 보셨네요. 다 됐으면 말씀하시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했는데 빛을 못 봤어요. 열심히 하는데 빛을 못 보는데 올해 조금 넘기시다 보면 자리매김이 조금 될 수 있는 내년부터. 그런 올해는 버텨야 되겠구나, 어떻게든. 네, 그런 해운년이 될 것 같아요. 올해 잘 버티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자 피 빨아먹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더 빨아먹으세요. 그니까 니 팔자라니까, 그거는. 니 팔자니까. 계속해서 빨아먹고 살아. 자, 그러니까 방금 이제 네. 제 관상, 그리고 네. 세작의 사주풀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아까 방울 흔드는 거 신점. 네. 그렇게 보는다 그랬죠. 네. 근데 신점이 우리 옛날에 왜 유머 1번지에서 장두석이 하는 그거죠. 네. 부재신이시여. 제도다시. 맞아요. 맞죠? 네. 실례합니다. 실례하세요. 맞아요. 그게 이제 신점이다. 네. 근데 그 사람은 부채로 하는 거고, 이제 두 분은 방울로 하는 거고. 달라요. 다 손님마다 달라요. 네. 손님마다? 네. 엽전, 쌀, 뭐 이렇게. 네. 뭐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름만 넣고도 볼 때가 있고 네. 아니면 정말 손님이 오셨는데 방울부채가 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있고 어쩔 때는 오방기로만 그냥 그러니까 오방기 같은 경우는 오신 분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 말하는
그 뭐라 그러지? 서양에서 보는 거? 타로점. 타로점 같이 타로점은 그 오신 분이 이제 직접 뽑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방기라 그래서 깃발을 갖고 손님들이 직접 뽑아서 그 뽑은 거 갖고 이제 점사가 나갈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예요. 보는 방법은. 보통 어떻게 그 찾아오시는 손님들 비율을 어떻게 됩니까? 남녀 비율이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개개인의 차이가 있는데 적어도 뭐 요만한 우리 수민이 때는 정말 여자분들 많았는데 지금 남자분들이 더 많아요. 아 요즘은 예.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자기 분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 버는 거, 나의 위치, 뭐 내가 지금 어떻게 될 건지. 여자분들은 막 신세 한탄하시고 남자분들은 미래지향적이라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미래지향적인 점을 보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와서 신세 한탄하고 그런 거 들어주고 네. 그런 위주로 한다면 남자들은 야, 제가 앞으로 돈을 더 벌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직장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걸 많이 여쭙는다 얘기죠. 네네. 그 비율은 뭐 각자 개인 성향마다 다를 수가 있겠네요. 여자가 많을 수 있고 남자가 많을 수 네. 있고. 연령대는 어때요? 연령대는 무당 나이에 그러니까 10년 위로 10년 밑으로 10년의 손님을 갖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근데 저희가 좀 과도기 세대라 위로 10년째 그 성향들을 파악을 못하니까 비슷한 연령대나 밑으로의 손님들이 좀 많은 편이고 다른 분도 좀 다를 수 있어요. 개개인마다 이것도. 근데 아까 왜 세작에 그 네. 생년월일을 우리 풀었잖아요. 사주풀이를. 네. 쌍둥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왜 예전에 그런 얘기 있어요. 대통령의 사주를 똑같이 봤는데 그 TV에 나왔잖아. 한 사람은 거지였어요. 종격 사주가요. 예. 정말 격 있는 사주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사주를 보니까 대충 인터넷을 찾아서 보니까 정말 종격 사주더라고요. 정말 가히 보기 힘든 사주고 박정희 대통령 사주도 종격 사주는 못 됐거든요. 근데 얼마나 종격 사주라는 게 어떤 거예요? 격이 있는 사주. 삼각형이 맞나 하늘과 땅과 중간에 어떤 계급층에도 뭐든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종격 사주와 격 있는 사주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 사주를 지니셨더라고요. 시간은 제대로 못 봤지만 근데 거지 사주랑 똑같은 건 거지도 세상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뭐 거지는 그럴 경우가 있다고 보고 어쨌든 쌍둥이. 쌍둥이들은 쌍둥이 시까지 똑같잖아요. 나눠져요. 나눠집니까? 나눠져요? 어떻게? 반 보여요, 반. 사주를 보면 쌍둥이의 사주는 이거는 근데 거의 신점이 맞아요. 방울 흔들면서 빙의가 됐을 때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쌍둥이 사주를 볼 수가 없는데 근데 쌍둥이 사주들이 대체적으로 크는 사주를 보면은 한쪽이 분명히 치우쳐요. 운이 한쪽으로 넘어가더라고. 쌍둥이가 둘이면 분명히 한 사람은 잘 되는데 한 사람은 그렇게 잘 돼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제 일산에 굉장히 부자인 할머니가 오셨어요. 그 일산이 이제 땅이 되게 오르면서 땅 부자인 할머니가 오셨는데 하나는 슈튜어디스에 어디 이름 내놓으라는 그 항공회사에 취직이 됐고 한 딸은 집에서 놀고 있는 지가 지금까지 되고 쌍둥이인데. 쌍둥이인데. 예, 그래서 운을 꼭 나눠 갔더라고요. 나눠서 밀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손님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계세요. 아니, 저희한테 오셨다 교회를 가라 그러는 경우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아니, 저한테 왔다가 시집을 갔는데 교인 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저한테 오라 그럴 수 없죠. 그 불행한 거잖아. 그럼 교회 가라. 가서 그 시댁에 맞춰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리고 이 정현정 보살이 아이가 2명 있는데 2명 주일학교 보내요. 여름 성경학교 보내요, 그래요?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또 우리가 그냥 궁금한 게 이제 정치권 인사들을 많이 궁금해하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뭐 얘기했고 특히 이제 야권의 이제 대권 후보라고 오르내리는 사람들 미리 이제 또 저희가 연락 드려가지고 가능하면 좀 봐달라고 부탁했는데 네. 준비를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자, 이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 저희가 이 설날 특집인 거를 충분히 고려해서 들으시기를 설날 특집 스페셜이에요. 예. EJ가 점집에 가라, 무당집에 가라. 그래서 선동하는 건 아닙니다. 특집으로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저 문재인 의원 같으면 올해 어떻게 했습니까? 문재인 의원님 올해 하반기에 비장의 카드를 하나 꼭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냥 박 대통령 운때가 하반기를 이제 지나치면서부터 좀 기우는 운세에 있어요. 꺾인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이 되실 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올 하반기부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재인 의원님도 대권의 꿈이 있으시다면 다른 준비를 비장의 카드를 하나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이거는 정보사님 개인의 의견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개인의 의견입니다. 한 컷 나갈 때마다 얘기 될 것 같아 지금. 알아두시고. 자, 다음 또 혹시 저 박원순 형. 약간 뭐라 그럴까? 꼼수를 숨기는 듯한. 뭐는 다른 걸 자기 안에 품고 있는 듯한. 아직 그 칼을 보이지 않는 그런 정도. 안철수 의원은 어떨까요? 제가 되게 존경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유심히 봤는데 항상 개인적으로는 머리가 되세요. 근데 어떤 직권적으로는 그렇게 되실 수가 없더라고요. 개인의 머리가 너무 뛰어나셔서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을 다 감싸지 못하기 때문에 보필을 하는 정도로 오래 남으셨으면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이거 참. 야, 그리고 희한하네. 우리랑 친한 재명이 형. 이재명 성남시장. 안 됐어요. 왜요? 요즘 재명이 잘 나가는데. 왜 잘 나가잖아요. 잘 나가는데 꺾이거든. 올해요. 이렇게 꺾인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한 템포 쉬어야 되는 좀 그런 운기들이 여러 의원님들이 들어오셨더라고요. 이게 이재명 성남시장. 시장님은 갈 길을 잘 못 잡으세요 올해. 도와드려야겠다. 야. 근데 뭐 재명이 형은 이런 말 들어도 뭐 눈알 깜짝할 사람이 지금 정현재 보살님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지금 대권을 꿈꾸고 있는 김문수, 홍준표 이런 분들은 어때요? 내가 봐도 그분들은 앞날이 안 보이는데 깜깜한데. 정답입니다. 형들 들었지? 들었잖아. 아이고, 이거는 정치적 시사평론가 입장에서도 안 보이고 이 신내생으로도 안 보이는데 형들은 간도 제발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좀. 기술 배워야 돼? 그럼 기술 배워야 돼. 그렇고 또 혹시 또 있습니까? 요즘 이슈되는 이왕구 국무총리. 네, 맞아요. 이왕구. 설이. 정말. 후보자. 아슬아슬한 살 얼음판을 걷고 계시죠? 네. 네. 걸어 가실 것 같습니다. 총리는 될 것 같고. 근데 거기에 들어온 후폭풍이 어떤 건지 그거는 뭐 말씀 안 하셔도 다 그냥 보여요. 당연히 후폭풍이 있겠죠. 순탄하지만 않을 것 같은데. 역시 또 개인적인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원리냐 하면은 뭔가 복이건 뭔가 자리를 받으면은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있다라는 게 통설이잖아요. 맞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저한테 예전에 이제 차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박사는 박사학위를 너무 일찍 받았다. 생각보다. 그로 인해서 네가 힘든 게 있을 거다. 뭐 나 백수 생활 좀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직장 들어갔는데 되게 스트레스 받았었고 뭐 그런 게 아닌가? 저는 어떻게 보면 사주를 보는 것과 그다음에 뭐 이렇게 사람의 관상을 보는 거를 저도 뭐 이렇게 잘 믿지는 않지만 통계학이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을 보고 많은 케이스에서 그것이 누적이 되니까는 거기서 그랬어. 저 직업군에서 저렇게 행동을 하면 저렇게 가더라라는 예측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그걸 한번 깨보려고 솔직히 지금 두 분 현업에 계시는데 죄송한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이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전 보러 갔었어요, 제가. 네. 옆에 있던 친구가 계속 가자 그래서 갔어요. 가서 뭘 했냐면 지금처럼 이제 사주를 넣었죠. 근데 제가 일부러 그때 제가 백수였어요. 백수였고 아무것도 안 했을 텐데 일부러 정장을 입고 가서 무슨 질문했냐, 뭐가 궁금하냐고 했을 때 제가 이직을 해야 되는데 이 회사 연봉 차이가 얼마 안 난다. 이거 지금 옮기는 게 이롭냐 아니냐라고 했어요. 되게 단정하게. 그랬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 사주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저 지금 경제학과 나와서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1000명 정도 회사예요. 이렇게 했는데 화를 내시면서 이 사주는 돈이 많으면 여자 피 빨아먹고 사주야 이 새끼야 그랬어. 그렇지. 돈이 많으면 미사리에서 기타를 치 사주고 돈이 없어도 절대로 자기가 일해서 돈 버는 사주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야 거기 어디냐? 정확한데 좀 가르쳐 주라. 나도 그래서 아까 깜짝 놀랐어요. 얘기를 하실 때 불싸 올해도 또 긁는 거야. 근데 그렇게 장난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와서 가짜를 넣는 거죠. 있죠. 신뢰를 안 하고 일부러 시험을 하는 거죠. 있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하세요? 저희한테는 방울이 있잖아요. 네. 그게 신점이에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건 그 사람 사주를 잘못 쓰더라도
잘못 알려준다 하더라도 그 우리의 오감이 살아있는 촉이나 눈빛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것도 주파수가 잘 맞아야지 더 잘 빠지는 거고. 정치인들도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와서 뭐 어떤 질문을 합니까? 자기 아시면서 선거에 될까 안 될까? 그럼요. 제일 크죠. 그러면은 거의 총선이 있거나 네, 뭐 지자체 선거가 있거나 대선이 있는 요 해는 아무래도 건수가 좀 많이 있겠네요. 의뢰 건수가. 근데 그분들 정말 네. 개인적인 저희 직업군들 분명히 한 분씩 계세요. 음. 정말로 계세요. 왜냐면 우리도 암암리에 우리 선생님들 일하고 오실 때 그런 분들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안 물어보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참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 확신이 없다라는 저는 그런 그 후보자들이 자기 확신? 어떻게 보면 자기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중하기라도 잡고 싶은 거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오시는 건데, 예전보다 어떻게 해요? 이게 이 세계가 네. 시장이 작아졌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갈까요? 시장이 작아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네, 왜냐면 너무 많이 생겨나고 너무 많이 사기를 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근데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밥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가 생각도 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되는데 된다고 그러거든. 그럼 어거지 쓰고 사기고 자꾸 다른 핑계 대야 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오래 못 가는데 그런 것 하루에 정말 진짜 한 어느 순간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신체자를 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대학마다 평생교육원이라고 있는 데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명리학이라든지 사주라든지 그런 걸 가르쳐주는 코스가 있어요. 또. 아, 그럼 그걸 받고 나와서? 그걸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천막 하나 세우고 철학관 뭐 그렇게 여는 사람도 있고. 개업을 해버린 거야.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르쳐줘가지고 이제 사적으로 자격증을 주면서 그걸로 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속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듯한데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는 케이스도 많고 그런 거죠. 이게 사실 이거 사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게 자꾸 이제 하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이 하나의 문화재인데도 보존이 안 되고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자꾸 이게 아까 왜 이거는 이제 씻김굿이라 아니 뭐라 그래? 내림굿이라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무당이 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예, 예. 신내림을 받는 건 내림굿. 내림굿.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 이제 한 풀어주는 건 씻김굿. 그러니까 내림굿의 어떤 숫자가 자꾸 줄어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내림굿은 숫자가 많아지고요. 많아져요? 씻김굿을 할 수 있는 전통성을 가진 굿에 대한 형식들은 많이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역사나 전통적인 것을 아시는 분들이 무당에서 정말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 관우 장군님 오셨대. 나랑 정말 관계가 없는데 네.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 정말 우리나라 문화여야 되거든요. 굿은 전통성이고 많은 사람들과 어우러질 수 있는 문화예요. 굿이 그렇게 뭐 신내림 받았다 부채방울 들고 흔드는 게 아니라 한편의 놀이문화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사칭해서 정말 신격하고 기신화해서 그렇게 많이 만들어가는 현실이 아픈 거예요. 사자들이 많아져가지고 전체적인 진짜들을 갖다가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분들 근데 같은 자리에 앉아서 어떤 이런 이론적인 우리 직업에 대한 얘기를 하라고 할 때 10명 중에 1명도 대답 못 하시는 분 많아요. 이게 왜 이 자체의 재물이 왜 올라가는지. 이 제대로 도구가 안 배운 거죠. 그러니까. 왜 필요한지. 이거 뭐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지. 그전에는 저희 수원에 저희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러니까 수민이한테 할아버지, 저한테는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은 정말 한 40년, 또 내노라 하신 연예인의 언니의 신아들님이셨는데, 채들이 있어요. 그 굿도 왕십리채가 있고, 노들제채가 있고, 전라도에 씻김굿이 있으면 이쪽에서는, 다른 굿의 어떤 형태들이 다 있거든요. 그건 그 개개인마다의 어떤 지역에서 나오는 한 가지의 채들인데 그런 것들이 아까 말하는 것처럼 사기꾼들이 들썩거리면서 모조리 다 없어졌어요. 근데 아직도 남아있는 곳은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전통성을 가지고 가셔서 그런지 나이 드셨어도 아직도 살아 계시더라고요.
우리 흔히 굿할 때 또 궁금한 게 작두 타고 막 그러시잖아. 또 칼로 뭐 돼지 뭐 떡 뭐 세우고 막 그런 네. 거. 그런 거 어떻게 배우는 겁니까? 누가 가르쳐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동으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거 참 예민한 부분일 수 있는데 안 그냥 예민해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저 조심스럽게 질문했는데. 아니요, 사슬 세우는 거는 일반인도 세울 수 있어요. 죄송하나 진짜 이러다 무당들한테 맞아 죽겠다 진짜. 일반인도 세울 수 있고. 왜냐하면 원리잖아. 과학적 원리로 세울 수 있고. 그렇죠. 작두 타는 거는. 작두는 작두나를 정말 갈아요. 네. 그럴 땐 신이 타요. 근데 눈속이 많으냐고 갈지 않을 경우 많아요. 일반인들 확인 못하는 경우죠. 옛날에 TV에서 그 다큐로 봤었어요. 실제로 갈고 다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정말 신령님이 타시고 하늘이 타는 거고,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타는 경우는 어떤 선생님들한테 굳이 일을 할 때 작두를 타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굿에 대해서 아시는 경우는 작두 타는 것밖에 없어요. 아, 그거 거기만 특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것만 보여줘야 되는 게 있으니까 액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자꾸 우리나라에 아픔을 주는 부분이에요. 전부 다 작두 못하면 무당 아닌 줄 알아. 아까 뭐 이 작가가 농담 삼아 박정희 대통령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박정희 대통령 모신다고 얘기했는데 대구 쪽이 실제로 저기가 많잖아요. 굿하는 데가 804 이런 데가 보면. 아, 대구 쪽은 또 어느 게 많냐면요. 스님들이 많아요. 불공이 많아요. 아, 불공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말 신내림을 받아 강신무들이 많은 곳은 서울, 경기도 이쪽 분포고요. 그 뭐 경주나 지역은 세습무속인들 윗대서부터 빌고 뭐 절을 다녔다는 이런 분들이 그 윗대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힘들어서 찾아갈 거 아니에요. 네. 지금의 어떤 내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보통 그럴 때는 아까 카운셀링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뭐 어떻게 얘기를 해줍니까? 뭐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거죠. 누구든지 앞날은 몰라요.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현대인들이 보험을 드는 거고, 내가 언제 어릴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어쨌든 그거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주신 능력이니까. 그래서 일러주는 거죠. 이러니까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아질 거다라는 방법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물가에 가지 마라 이런 겁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 흔히들 뭐 코미디나 무슨 이런 데서 많이 다루기는 하지만, 근데 정말 일상적인 얘기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맞는 얘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바꿔 말하면 정말 그게 맞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근데 뭐 아니면은 뭐 이제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거. 저희 집 같은 경우 이제 사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데, 여자분들이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올해 이동수가 있는데 이동을 안 하셔요. 네. 그러면 확실히 좀 시끌시끌해요, 주변이. 그래서 이동을 하시던데, 아니면 갖고 있는 자리에서 책상이라도 옮겨라. 라는, 그러니까 메꾸고 가라라는 얘기를 해주죠, 방법론적으로. 아, 이런 거 있다. 제가, 이게 잠잘 때 코를 좀 심하게 걸어서, 무호흡증이 있으면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데 또 하나 소위 말하는 가위가 굉장히 잘 눌려요. 네. 우리 마누라한테 깨우는 게 일이야. 네. 이러면 막 깨우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저번 달인가 우리 마누라가 이 침대 위치를 바꿨어. 지겹다고. 네. 바꿨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걸렸어요. 그래서 무당이 없어질래 없어질 수 없어요. 희한하더라고.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저는 그랬어. 이것도 뭐 그런 거에 연관이 있을까요? 있죠. 왜냐면 수맥이 흐르는 방향이면 저희도 이제 너무 꿈을 많이 꿔요. 자는데 가위가 너무 많이 눌려야 하면 머리 방향을 바꾸라 그래요. 왜냐면 그 밑에 수맥이 흐르면 어쨌든 사람의 몸에 좋지 않거든요. 잠재 의식 속에서도 가위에 눌릴 수 있고 꿈도 그렇게 꺼질 수도 있는 건데 계속돼서 꿈을 꾼다면 사람이 일상생활이 지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머리 방향을 바꾸던가 침대의 방향을 아니면 자리를 그렇게 바꾸라는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지금 이 작가님 말처럼 안 끄고 잘 주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가위가 오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바꾸니까 나아졌어. 확실히 나아졌다 보고. 이 작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네, 기업인들도 온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 재벌 회장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한보그룹의 정태수 회장이었거든요. 이 양반 원래 세무 공무원 출신인데 소위 말하는 이제 무당이 점쟁이가
당신은 이 공무원 할 체질이 아니고 사업하면 성공한다 그래갖고 사표 쓰고 나와서 사업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떼돈을 벌었잖아.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고 뭔 일만 있으면 가서 물어본 거예요. 네. 건설업에 손대라 그래서 한복건설 만들어가지고 엄마 아파트 세우고 한 거 아니야. 또 떼돈을 벌었어. 마지막에 그 양반이 그 무당이 철을 만져야 된다. 그래서 한복 철강 세웠다고 좆대버렸지. 한 방 틀렸네, 한 방. 개망해버렸지. 그래갖고. 근데 이런 거는 왜 그럴까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진짜 뭔가 내려가지고 그 사람이 그런 컨설팅을 해줬을까요? 핑계 한번 댈게요. 인연이 다 된 겁니다. 아니면은 그 봐주는 사람이 나이가 먹어가지고 신기가 떨어졌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아까 사기가 많아져갖고 이렇게 선량하게 하시는 분들도 좀 손을 많이 본다 그랬는데 네. 이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좀 답답하거나 해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이 이제 사기 같은 거 안 당할 어떤 요령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마음을 흔들어요. 무당들은, 우리 무녀들은 사람 어느 누가 와도 마음을 흔드는 재주가 있어요. 그 재주에 판가름을 잘 하셔서 이게 정말 해도 내 마음에 후회가 없다라고 치면 하시되, 그렇지 않고 이게 약간 미심쩍다 하시면 그땐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이 수단이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요즘 그런 거에 많이 혹하시는 분들인데, 일단은 자기 중심을 갖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내가 필요해서 간 거니까. 네. 조금 내 자세히 이야기를. 풀면은 이 무속인과 앞에 앉아서, 무당과 앞에 앉아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마음이 편해져서 자기 얘기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는 케이스도 있고, 저 사람 얘기하는 게 왠지 내 마음에 캥기는 경우가 있는데, 캥길 경우엔 박차고 나오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어요. 자기 사주나 자기 앞날은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그러니까 정답입니다. 자기 마음 속에 답이 다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있을 텐데 그걸 못 찾아내는 거지. 아니면 그게 맞는지 확약 받거나 좀 더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거지. 그렇게 얘기를 들음으로써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더 확신에 차질 수도 있고, 안 해야겠다는 걸 더 안 하게 될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전 보러 간다고 그럴 때 말리지는 않아요. 가서 뭐 좀 봐봐라. 봐보고. 스트레스 해소엔 짱이야. 근데 봐보고 돌아왔을 때 너무 그거에 막. 그러니까 그래서 안 좋다 그러니까 굿하고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안 좋은 거는 믿지 마. 좋은 얘기만 믿어. 이렇게 아니야. 저는 안 그렇게 좋은 건 얘기합니다. 듣고 가세요. 왜냐하면 안 좋은 건 내가 피해가라고 얘기해라. 굿은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 마음이야. 굿에 사기가 걸려서 그렇게 사단이 나는 경우는 본인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이 원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굿이 정말로 돼서 이런 뭐 사기 사건이 없어질 때는, 본인이 정당화가 됐을 때는 저희들한테 그런 경우가 없는데, 본인이 괜히 이 얘기에다가 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하고 나서 처음부터 의심이라는 게 생긴다면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처음부터 의심이 들었는데 왜 구술해? 그렇게 하니까 사기 사건이 생긴 거라니까요. 이해는 못하겠네. 구슬하게 만드는 거지. 뭐에 홀린 것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러니까 아까도 정현종 보살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람 마음을 흔드는 재주가 있다잖아요. 조용기처럼? 앉은 자도 이렇게 세우며. 그렇지. 아니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다른 종교 뭐 다 모아서 얘기하겠습니다. 뭐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다 있어요. 보면은 아니 사람을 갑자기 병을 낳게 하고 뭐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그거는 네. 사람한테 일어나는 병은 의사한테 가서 고치셔야 되고, 네. 귀신에 통해서 일어나는 병들은 저희 직업 아니면 다른 종교의 직업 맞아요. 이게 정확히 나눠야 되는데, 이게 몸에서 벌써 대장암 사기라 그랬는데 뭐 굿하면 산다, 일어나게 해준다, 절대 할 수 없거든요. 인간의 영역인지 그렇죠. 귀신의 영역인지 그 판가름을 잘 해야 되는 게 저희 직업이든 다른 직업이든. 근데 좀 가슴 아픈 거는 사실 그 정도 이렇게 절박한 분들이 마지막에 몰려서 가는 절박해서 가는 거를 또 어떻게 보면 악용하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가 됐던 거 그 암 고쳐준다고 소금물을 이용해가지고 그것도 뭐 목사가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암이라는 것은 자기 몸에 있는 병인데 그건 의사가 고치는 게 맞다고 그럼요. 보시는 거죠. 그런데 뭐 아까 이게 뭐 비기가 걸렸다든가 아무런 병원에서 문제가 없다 그랬는데 그렇죠. 시름시름 앓고 못 일어나고 이상한 짓을 한다던가 그런 그런 거는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들 사는 세상에 있는 얘기니까 참 재밌는 얘기가 많았던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가 뭐 무당, 굿 이런 전통 문화들이잖아요. 문화입니다. 예전부터 있었고요. 뭐 예. 마을마다 다 있었던 거고. 이게 뭐 낯선 게 아닙니다. 물론 거기서 같이 앞으로도 잘 공존해 나가면 분명히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이야기를 앞으로도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건 저희도 정답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네. 자,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 청취자분들한테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신년에 저희 직업 밥 먹고 살게 심심풀이로라도 저만 한번 보러 다니시고요. 그리고 안 좋은 얘기 있으면 귀담아서 피해 가시고 스트레스 해소하고 내 마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면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직업인으로서 있는 무당들, 우리 무녀들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안이한 눈으로만 안 보시고 그렇게 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오신다면 같이 공존할 수 있고 서로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일 것 같아요. 어떤 종교든지 간에. 알겠습니다. 저는 아직 뭐 확고한 뭐 신념이나 이런 거는 생긴 단계가 아니라서 그러는데 어쨌든 자기 중심이 안 서 있는 데서는 무슨 종교를 갖든 맹신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딜 가시든지 자기 중심을 갖고 어떤 종교를 믿으시든지 어떤 누구와 만나서 얘기를 하시든지 자기 중심에 항상 서 있어야 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저 오늘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이혼수는 없나 이런 거 한번 항상 갖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녹음이 끝난 후 뒷이야기. 너무 열받으니까 사기를 치려고. 네. 안 믿어. 너 앞으로 나한테 다시는 정보를 가지고 하지 마 이러려고. 네. 제가 그래서 원래 그 힙합 입고 다니다가 정장 딱 꺼내고. 뭐 안 하던 짓 하니까 긴장하니까 더 잘 보이는 거야. 아니요, 근데 제가 원래 회사원 생활을 오래 해서 그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 사람들의 눈에는 그래 보인다니까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름만 보고 네. 평생 보호받고 살아야 된다는 걸 알겠어요. 아니 근데 정말 여기서 종격 사주도 얼마나 대받네 지금. 나도 신발아 되는 거 아니야? 딱 항상 내가 찾아가는데 그래서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제가 뱀 같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거 하면 안 이런 되고. 얘기가 더 재밌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목사나 무당 이름을 했어야 돼. 내가 아니야, 그런 저기, 거였는데. 아니야, 진짜 촉 좋아. 교주를 했으면은 정말 근데 대성하셨을 거야. 호불호가 정확히 갈린다? 그러니까 교주를 해줘. 그러니까. 아 근데 죽지 않으면 사는 거지. 저 여자 많이 만나라 했잖아요. 네. 유효합니까 올해도? 그러니까 못 간다 그랬지. 여자 많이 만나니까. 그러니까 못 간다 그랬지. 야. 쉴 새 없이 여자가 들어온다. 들어오는데 주면 뭐 하냐고. 아니 근데 좀 조심하려면서 관리 좀 하려면서 또. 아니 그거는 봐봐, 내가 저 새끼 안 보는 데서 존나 한다고 그랬잖아. 뭐나다 없으니까. 야, 팔 부러지고 갈비 뼈나갔는데 뭐하니? 내가 좀 집을 차려야겠어, 진짜. 그러다 잘못 걸리면 사기죄로 간다. 아니, 근데 저는 우리 저 모친이 맨날 내가 어릴 때부터 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 어떻게 될까. 근데 늘 좋았어, 진짜로. 어느 집에 어디 가서 봐도 나쁘다는 얘기 한 번도 없어요. 나 아까 냈잖아. 저기 누구다? 이명박. 요거 살리세요. 알잖아. 이명박 사주예요? 아니, 관상이. 관상이? 그치. 그럴싸한데?